지난달부터 아마 꽤 많이 보셨을 기사입니다. 보면은 지난달 21일에 이미 편출입되는 종목들이 확정 발표가 났고요. 내일부터 정기 변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자금 리밸런싱이 모두 다 만료가 된다라는 이야기들 뉴스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나씩 봐야 되는데 최유창 전문가님 일단 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300까지 정기 변경이 이거 왜 매번 하는 건가요? 1년에 2번? 네. 하나요? 정기 변경 물어보시잖아요. 네. 정말 그대로입니다.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게 정기 변경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이거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코스피 200의 정기 변경에 편입이 되면 어마어마한 수혜가 될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있으니까 정기 변경 하겠지. 편입되면 왠지 좋을 것 네, 같고 뭔가 좋아 보이고. 호재 있는 것도 네. 있고. 근데 이거를 오늘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뭐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호재가 있거나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아졌거나 그게 아니고 시가총액 상위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순위에 200위 안에 들어오면 그 종목이 편입되는 거예요. 시가총액 비중대로 네, 맞습니다. 변화가 있을 시에 예, 정기 맞습니다. 변경을 1년에 네. 2번 한다는 네. 거네요. 근데 시가총액이 코스피 200 순위 안으로 들어왔을 때라는 거. 뭐가 되냐? 뭔가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거나 왔지 않았을까요? 예, 네. 어떤 뭐 테마가 있어서 올라왔거나 뭔가 네. 있으니까 올라왔겠죠. 네. 근데 그 편입이 된다고 해서 야, 이 종목에 뭐 이제 엄청나게 운영 자금들이 편입을 하겠구나. 이건 좀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나온 종목이 편입된 게 휠라코리아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애경산업이거든요. 한일현대시멘트. 네. 요새 한일현대시멘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대북의 테마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4조 9천억? 지금 시가총액 4조 7천억, 5조 원 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네. 그것은 브랜드 효과가 있었던 거잖아요. 실적 기대감도 컸고 리포트도 꽤 많이 나왔던 그렇죠. 예.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다라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에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식의 추측으로만 그 보고서 뭐 좋다, 호재다 맞지 않아요. 그리고 편입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죠. 증권사에서 편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뭐 모멘텀이 상승 모멘텀. 제가 과거부터 그걸 수시로 따졌었거든요. 정기 편입될 때. 예를 들면 10개가 편입됐다. 8개가 맞으면 그 편입되는 시기가 나왔어. 8개가 맞으면 아니 7개라도 맞으면 상승률이 10% 이상 나왔다. 이런 통계가 있으면 네. 무조건 들어가도 된다 하겠지만 그 확률이 50%도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일치가 안 되는 거. 왜 편입되는데 왜 안 올라가요? 예,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확률적으로 50%도 넘어가야 이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50% 그 효과도 안 나오는데 무슨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 막연한 리포트나 기사화된 내용 가지고 네. 추측 좀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편입에 대해서 뭐 크게 요동치가 없고 그다음에 리밸런싱 하는 거는 자금 운용 자금에서 규모 집행인데 이게 다 끝났는데 지금 뭐 빠지는 거 있죠. 편출되는 게 무학, 네. SBS, 팜스코 이런 종목군들도 그 전에 영향이 미비해요. 시가총액 1조도 안 되잖아요. 2천억, 3천억짜리인데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로스 이런 건 영향이 있죠. 뭐 어떻게 차이를 봐야 그 될까요? 삼성바이오로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이 편출된다. 이건 어마어마한 영향이거든요. 편출된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주가가 엄청 빠졌다는 얘기겠지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그동안에 어떤 운용자금에 힘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기대치들이 있었던 것들이 빠져나가 버린다고 하면 그 종목군들은 사실상 편출되고 나서 나중에 네. 크게 뭐 부각될 일이 없겠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 1조도 안 된 종목들이 편출되고 이런 과정들은 네. 큰 영향이 없다. 아. 예,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동현 전문가님 동의하세요? 이 편입은 호재, 편출은 악재. 이것은 의미가 없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건 좀 무모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을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물 지수 얘기를 하잖아요. 코스피 200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라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200 종목을 지수화해 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스피 종합 지수는 매매를 못 합니다. 코스피 200은 그 자체를 매매할 수 있어요. 그 기준 지수를 산정하는 종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가중평균을 쓰기 때문에 시가총액 비중으로 가중치가 있죠. 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0.1% 종목은 가중치가 거의 없어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펀드들, 인덱스 펀드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 자금들이 이 종목 편출에 따라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스피 200 정기 편출은 그 코스피 시장에서 하는 거고, 예.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에서 하는 거고, 네. 네, 그 관련된 펀드들이 그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거죠. 예. 사고 팔고.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편출이 되면 매도가 나올 거고, 네. 편입이 되면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게 그냥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인 건데,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확률이 50~60%가 채 안 되는 랜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 과거에는 뭐 몇몇 경우에 편입되는 종목이 당일날 15% 이렇게 동시호가 급등이 나온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매회 그렇다면은 이거 한 달 전부터 그 종목 사야죠. 그렇겠죠. 하루를 보고, 왜냐면 네. 한 달 기다렸다가 하루 만에 10% 올라간다면 기대 수익이 대단한 거니까. 근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랜덤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편입되는 종목이 하락한 종목도 많고, 그리고 편출되는 종목이 5% 이상 올라간 종목도 있기 때문에. 우학이나 한일홀딩스 다 그렇죠. 올랐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기준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오늘 지나버리면 이 모멘텀 없어지잖아요. 투자는 그런 걸로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특정한 날짜만 보고. 네. 왜냐하면 그 날짜 지나가 단기 버리게 이벤트 되면 보고, 예. 아무것도 남는 게 없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손실이 나 있다라면은 그건 진짜 시장에 돈 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런 형태의 이벤트 매매는 너무 좀 투기적이기도 하고요.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시장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그 글로벌 펀드들이 과거에 이제 뱅가드 물량들이 엄청나게 13년도에 많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가 이머징에서 선진 쪽으로 넘어갔던 FTSE 지수 리밸런싱엔 국내 시장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건 시장 자체가 성격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네. 자금이 빠져나가고 다음 자금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대했던 건데 네. 뭐 이런 식의 종목 한두 개의 미세한 변화에는 네. 투자 전략을 수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결국 두 분 다 이 정기 변경 이슈와 관련된 수급 이슈보다는 실질적인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답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 오늘 보셨을 이 정기 변경과 관련된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